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자, 오늘은 부산 아파트는 하이엔드 아파트로 판도 변화가 된다. 즉 다시 말하면은 부산의 아파트는 이제 하이엔드 아파트로 그쪽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네, 하이엔드 아파트를 노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 지금 하이엔드 아파트가 하나도 없죠. 지금 이제 준공되는 아파트도 이제 재건축에 막바지 아파트가 들어가는 아파트조차도 지금 하이엔드가 없습니다. 지금 서울에 보시면 한강변 라인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이엔드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의 차이는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벌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 하이엔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거의 뭐 평당 1억까지 올라가고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서울에서도 뭐 2, 3억 아파트들 많죠. 네, 뭐 5, 6억 아파트도 많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차별화가 생긴다. 그것은 결국적으로는 시세, 다시 말하면 가치와도 가치를 측정하는 척도로 지금 자리 잡아하기 때문에 향후 봤을 때는 부산에서도 큰 판도 변화가 일어나고 여기서도 어마어마한 차별화와 양극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상위에서도 그 중에서도 0.1%를 위한 것이 하이엔드 아파트입니다. 예. 상위에서도 0.2%를 위한 아파트가 하이엔드인데 이 하이엔드 아파트의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있죠. 높은 층고입니다. 층고가 일단 높아야 돼요. 자, 거실이든 방이든 주방이든 밑에 바닥에서부터 우리가 천정까지 보통 보면 하이엔드 아파트가 거의 3m입니다. 3m. 300cm. 3m입니다. 3m. 뭐 280에서 3m고 일반 아파트는 보통 보면 부산 아파트 일반 아파트 보시면은 보통 막 230 정도 되죠. 230. 최근에 지었던 마린시티자이나 뭐 롯데캐슬스타 이거는 일반 아파트죠. 칠고 높이가 굉장히 낮아요. 뭐 230에서 250. 그렇죠. 그래서 일반 아파트도 있고 프리미엄 아파트도 있고 하이엔드 아파트가 있는데 하이엔드 아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층고가 높아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커튼월룩 외관 특화죠. 네. 중간에 지금 뭐 설계를 다 해놓고 나서 커튼월룩 지금 뭐 외관 뭐 설계 변경한다고 해놓고 보시면은 유리창 쪼가리 몇 장 붙인다. 이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커튼월룩 뭐 외관 특화가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커튼 월룩으로 보이려고 하는 룩이란 게 어차피 뭐 커튼 월룩으로 보이려는 룩이지만 그냥 외관 특화를 그냥 흉내내는 것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설계부터 시작해서 커튼 월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외관 특화를. 그래야지 통창이 들어가죠. 네. 마린시티자이 가보시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층고가 굉장히 낮고 창이 굉장히 작습니다. 거실창이. 그게 왜 그러냐면은 처음부터 외관 특화가 안 돼 있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또 3번을 보시면은 독일제 주방 가구 및 자재. 모든 게 지금 독일제 주방이 들어가고 자재들도 최고급이면 독일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아파트들 보시면은 우리가 주방이나 자재들 보시면은 대부분이 뭐 조금 좋은 거 쓰면은 국내산이거나 중국산 마감유로 쓰죠. 싸구려 중국산. 네. 그래서 일반 아파트 들어가면은 그렇게 뭐 고급스럽다. 뭐 그런 느낌을 못 받게 되죠. 네. 지금 뭐 해운대라든가 중동이라 이런데 일반 아파트 뭐 보시면은 뭐 마린시티자이도 그렇고 롯데캐슬스타도 그렇고 최근에 뭐 이미 뭐 지어졌던 뭐 남천동이나 우동 이런데 중동에 보시면은 뭐 동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직동도 그렇고 명륜동도 마찬가지고 그냥 고급 자재를 쓰지 않고 네.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냥 대략적인 뭐 국산이나 중국산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리미엄급 이상 가려고 하면은 프리미엄 위에가 또 이제 하이엔드죠. 프리미엄급 정도만 가더라도 일단 독일제 주방 가구는 일단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독일제 자재들. 네. 그게 이제 또 세 번째 또 하이엔드 필수 조건이고 네 번째는 고품격 커뮤니티. 네. 그래서 일반 분양을 높이기 위해서 아파트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옆에 뭐 동 하나 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뭐 커뮤니티 뭐 지었다 해가지고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안 통합니다. 네. 아파트의 저층이나 고층 상부에 함께 벗어나지 않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따로 고품격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조약하자면은 하이엔드 아파트로 가려면은 필수 조건이 네 가지입니다.
층고가 높아야 된다. 일단은 무조건 층고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층고는 보통 보면 뭐 아파트 보시면은 뭐 230에서 250, 많아야 250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230이고 하이엔드는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거의 한 300m, 300cm. 말하자면 이제 막 거의 일반적으로는 3m 내외입니다. 예. 그리고 외관 컨트롤 6 외관 특화가 돼야 되고, 세 번째 최고급 독일제 주방 가구미 독일제 마감 자재 마감 돼야 되고, 그 다음은 고품격 커뮤니티 이렇게 돼야 되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층고가 왜 높아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층고가 높으면은 같은 면적에 비해서 넓어 보입니다. 예, 가까워지가 않아요. 넓어 보이고, 그리고 층고가 높아야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차음재입니다. 차음재. 자,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층간 소음이 굉장히 심하죠. 네. 강아지가 뭐 공놀이 해도 밑에서 다 들립니다. 네. 그래서 차음재를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3cm짜리 쓰죠. 네. 대략 보면 뭐 3cm 내외입니다. 뭐 그 이상으로 쓰는 아파트도 있고 그 이하로 쓰는 아파트도 있고, 이거는 이제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하이엔드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차음재가 6cm입니다. 자, 층고 높이가 높은 상태에서도 차음재를 6cm짜리를 쓰다 보니까 층간소음이 없어요. 이게 하이엔드 아파트의 특징이죠. 층간소음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하이엔드 아파트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일단은 국내에서는 하이엔드 아파트가 대림산업의 아크로가 있고, 대우건설의 브리지어 서밋이 있고, 현대건설의 DH가 있는데, 이번에 보시면은 레미안이 하이엔드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신반포 15차를 통해 가지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까지는 보시면은 레미안이 일반 아파트만 이렇게 건설을 하다가 이제는 새롭게 하이엔드 시장에 노크를 했습니다. 출사표를 던졌어요. 자, 지금까지 보시면은 부산에 보시면은 레미안 시리즈들이 많죠. 뭐 장전 레미안하고 뭐 연진 레미안, 거제이도 레미안 들어가는데 그거는 이제 일반 아파트고, 앞으로는 이제 레미안도 이제 부산 시장에서도 나누게 될 거다.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일반 레미안이 있을 거고, 레미안 하이엔드가 있을 거고, 네, 레미안 하이엔드 브랜드가 따로 하이엔드가 들어갈 거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미안 안에서도 이제 양극화 차별화는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자, 또 중요한 게 있죠. 이 보시면은 하이엔드 아파트는 지금 보시면은 층고가 높죠. 층고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거실이 굉장히 커 보여요. 네. 거실이 굉장히 커 보이고, 처음부터 커튼홀로 외관 설계를 특화를 하다 보니까 이 창이 큽니다. 양쪽 옆으로 창이 크고, 창이 좀 크게 나오죠. 이거는 이제 통창으로 쓰진 않았는데, 예, 최대한 거실의 양쪽 벽을 이제 없애버리고 창을 크게 만들 수 있죠. 그리고 보시면은 주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거는 일체형으로 독일재를 씁니다. 수납 공간부터 시작했고 수전부터 시작했고, 이 수도꼭지 있죠, 수전. 그리고 무슨 뭐 예? 자재들하고 이쪽에 보시면은 뭐 주방 가구들 있죠. 네, 뭐 식기, 세척기, 척기도 마찬가지고 다 전부 다 지금 보시면은 독일재로 다 들어갑니다. 전등부터 시작해갖고, 예, 여기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은 뭐 판때기 있죠. 예, 대리석 판때기도 있고, 이 다 전부 다 보시면은 다 독일재 들어간다. 이게 이제 하이엔드입니다. 네, 대충 보시면은 무슨 뭐 여러분들이 일반 아파트 보시면은 지금 대부분 다 일반 아파트죠. 지금 부산에 있는 아파트들. 지금 이제 이제 입주하는 아파트들, 뭐 마린시티장이나 대표적인 아파트들 보시면 뭐 롯데캐스트나 여러 가지 다 아파트가 있습니다. 예, 많아요. 뭐 금호 올림도 있고, 예, 지금 최근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죠. 다 이거는 일반 아파트다. 그래서 대부분적인 일반 아파트는 자재는 뭐 따로따로 뭐 어떻게 구분을 좀 더 좋은 자재를 쓸 수도 있고, 뭐 마감을 조금 좋게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아파트들 보시면 대충적으로 보시면은 독일재가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프리미엄 정도 돼야지 독일재가 들어가는데, 뭐 W라든가, 예, 그 정도 돼야지 이제 프리미엄급이죠. 돼야지 독일재 들어가는데, 대부분 아파트들 보시면은 중국산 뭐 싼마이 있죠. 아니면은 뭐 국산, 뭐 그렇게 들어가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반 아파트, 마린시티장이나 어떤 뭐 중동 롯데캐스트나 해선프나 뭐 이런 아파트들하고 이제 차이가 된다. 엄청난 차이가 날 것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보시면 욕실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층고가 굉장히 높죠. 층고가 높아야 됩니다. 그러면 욕실이 또 커 보이죠. 네. 그리고 하이엔드 아파트는 보시면 일반적으로 드랍오프가 가능합니다. 드랍오프. 그러니까 1층이 주거가 없습니다. 주거가. 지금 짓는 이제 하이엔드 보시면은 주거가 없어요. 로비가 들어갑니다. 호텔처럼. 자, 로비가 들어가고 앞에서 이렇게 드랍오프가 가능한 거 차량으로. 예. 이렇게 이제 비도 안 맞으면서 로비처럼 이게 드랍오프가 가능하고, 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로비가 들어가죠. 로비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굉장히 이제 층간이 높죠. 그래서 하이엔드 아파트들 보시면은 1층이 없습니다. 1층이. 보통 2, 3층 위가 1층으로 시작되는 아파트들이죠. 하이엔드 아파트가. 그래서 호텔과 같은 고급스러운 로비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여기서 드랍오프도 가능하고,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은 외부인들 들어오면은 접견실도 따로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지금 하이엔드로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잘 선별을 하셔야 된다. 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지금은 이제 하이엔드가 들어갈지 안 갈지를 관심을 모으는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우동의 3호 가든입니다. 우동의 3호 가든이 조금 아쉬운 게 뭐 한 3가지 정도입니다. 네, 3가지 정도인데, 처음부터 하이엔드를 준비를 안 했다는 게 좀 아쉬워요. 그리고 두 번째 아쉬운 게 뭐냐면은 하이엔드가 되려면은 층고가 높아야 됩니다. 보통 20층 높이의 일반 아파트는 60m죠. 그러면 30층 정도 가려면은 일반 아파트는 90m인데 하이엔드가 30층 정도 규모 가려면은 층고가 높기 때문에 105m 정도가 돼야 돼요. 105m가. 근데 이쪽은 지금 그 경관 때문에 고도제한이 경길했습니다. 뒤에 산이 있어가지고, 예. 경관이 걸려가지고 지금 고도 제한이 걸려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고도를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가 아쉬운 게 이겁니다. 층고를 높일 수 없다는 겁니다. 하이엔드의 첫 번째 조건이 층고인데 층고를 높일 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아쉬운 거 뭐냐 그러면은 1076세대에서 400세대가 증가해서 1476세대입니다. 네. 그러면은 현재는 11개 동에서 13개 동으로 늘어났는데 하이엔드 아파트는 동이 절대 늘어나지 않아요. 왜 동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동 간격을 더 띄우죠. 그래서 13개 동 정도면 7개 동 정도로 한 절반으로 낮춰야 되는데 이게 낮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층을 못 올리니까, 고도 제한이 걸려서 층을 못 올리니까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동 3호 가든의 하이엔드로 가려면은 분담금이 한 1억 정도에서 1억 5천 정도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재들이 다르거든요. 일반 아파트, 마린시티장이나 롯데캐슬스타 같은 일반 아파트에 우리가 무슨 뭐 자재들, 일반적으로 쓰는 자재들, 네, 대략적으로 쓰는 자재들이 뭐 국산이라든가 뭐 중국산 이런 자재가 아니고 동일산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일부적인 부분에서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하이엔드보다는 프리미엄으로 프리미엄으로 목표를 하고 들어가는 게 저는 오히려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지도를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13개 동이죠. 여기 있죠. 13개 동에 1076세대인데 이거를 세대를 지금 동을 넓혀갖고 13개 동으로 해서 1476세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이엔드가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뭐 억지로 어느 정도 하이엔드 구색은 맞출 수가 있겠죠. 분당을 높여갖고.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게 해안일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안일선. 자, 해안일선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엔드로 들어가려면은 해운대와 우동 중에서도 해안일선입니다. 해안일선 1, 2선 들어가야 돼요. 차 못해도 지금 대우마리나 정도가 지금 차 못해도 이거는 대우마리나 정도로 가줘야지 이걸 하이엔드로 가해줄 수가 있는데 이거는 너무 뒤로 가 있습니다. 산쪽 밑에. 그래서 이거는 조건들이 조금 아쉬운기는 한데 뭐 입주민들이 뭐 분담금 뭐 1억 5천 1억 이상을 보태가지고 하이엔드로 간다고 하면은 뭐 맞출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조건으로 볼 때는 하이엔드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완벽한 하이엔드 조건은 아니다.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른 아파트들도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하이엔드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남천동, 우동 이 두 군데밖에 못 들어가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남천동으로 한번 볼게요. 남천동, 대연동.
자, 남천동으로 대원동호에서는 하이엔드가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가 저는 무엇이냐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이 아파트들 중에서 아쉬운 게 뭐냐면은 삼익타워와 대연비치입니다. 그리고 삼익비치. 자, 관리 처분인가가 떨어진 게 삼익타워고 대연비치죠. 그러면은 나는 정말 아쉬운 게 뭐냐 그러면은 조합장이 왜 여기를 처음부터 하이엔드로 이거를 안 했죠. 준비 단계부터 준비위원장부터 시작해갖고 삼익타워와 대연비치는 왜 하이엔드로 안 했냐 이겁니다. 이거를 네 하이엔드로 안 했다. 특히 지금 삼익타워와 대연비치 같은 경우는 저는 조합장 분이 뭐 열심히 뛰었겠지만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조합장의 문제, 조합장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간에 또 설계 변경을 해갖고 커튼 원육을 한다니 난리 부르스지고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예. 단순히 여러분들을 보시면은 삼익타워나 대연비치가 조합장분이 무능하다 이걸 말 욕할 부분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조합장이 사실은 뭐 월급을 많이 받죠. 뭐 월급 500만 이상 받고 뭐 활동비도 뭐 200만 이상 받잖아요. 그러면은 조합장이 뭐 몸이 10개입니까? 맨날 서울 왔다 갔다 하고 하이엔드 아파트 돌아다니고 뭐 이거조차 안 했다고 그러면은 조합장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다 토해내야 돼요. 자기 받은 거. 몸이 10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조합장이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하고 하이엔드 시장이 어떤가, 다른 아파트 재건축이 어떤가 계속 돌아다녀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그러면은 이게 조합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입주민들이 여기서 소유주분들이 정보를 계속 제공해 줘야 돼요. 단톡방을 열어가지고 하이엔드는 어떻게 돼갖고 프리미엄 아파트는 어떻게 되고 계속 정보를 제공해 줬어야 된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커튼 원룩이 지금 아파트가 올라간 지가 지금 15년이 넘어요. 하이엔드 아파트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 지가 10년이 넘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 왜 이거는 왜 안 했냐 이겁니다. 왜 이때까지. 왜 안 하고 지금 왜 하이엔드로 들어가지 준비를 하지 못했냐. 왜 일반 아파트로 들어갔냐. 저는 이게 너무나 쉽다. 삼익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삼익비치죠. 삼익비치도 하이엔드 아파트가 아니죠. 이거 하이엔드 아파트가 아닙니다. 일반 아파트예요. 그냥 자이의 큰 세대라고 하는 그랑자이 아파트입니다. 이거 하이엔드 아파트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조합장들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그 조합장 여러 번 바뀐 조합장 중에 왜 아무도 지금 하이엔드를 왜 제기를 안 했습니까? 예. 하이엔드를 왜 제기 안 했냐? 그리고 입주민들 여기 소유자들은 뭐 했냐? 왜 하이엔드를 이거를 왜 추구를 해야 된다고 왜 제기를 하지 않았냐? 왜 정보를 안 줬냐 이겁니다. 네. 이게 너무 아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해안 일선에 있는 아파트. 자, 대연비치도 해안 일선이죠. 삼익타워도 해안 일선이죠. 삼익타워 앞에 해안가까지는 구조물이 없습니다. 건축물이 없죠. 해안 일선이죠. 삼익비치도 해안 일선인데 이 세 개 단지가 왜 하이엔드로 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네, 정말 큰 문제다. 지금 이제 남은 아파트가 뭡니까? 뉴비치하고 삼익 협진태양이죠. 협진태양은 지금 건축 지금 뭡니까? 재건축 준비 단계부터 이거는 하이엔드로 무조건 가자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위원장부터 시작해갖고 준비위원들 전부 다 무조건 하이엔드 이렇게 가야 돼요. 거기에 맞춰야 돼요. 예.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뭐 앞에 용적률만 올리면 되죠. 앞에 주고 묻고 해가지고 기부채납 땅 기부채납 하고 현금 기부채납 중고지지 맞추는데 25% 기부채납 맞추면 되죠. 현금으로 때리박든 막 100억을 주거든 때리박든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 처음부터. 그래야지 이게 하이엔드로 갑니다. 중간에 무슨 뭐 설계 변경해갖고 외곽 특화한다고 대연비치 3미타워 보세요. 유리창 몇 조가리 붙인다 그러고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겁니다. 유비치도 지금 하이엔드로 가야 돼요. 유비치도. 유비치 사시는 분들 이거 잘 들으세요. 자, 유비치는 해안 1선입니까? 2선입니까? 1선이 아니죠. 해안 1선은 반도브라가 맡고 있습니다. 이게 상가들하고. 반도브라가 해안 1선이고 2선은 유비치예요. 자, 그렇다면은 유비치가 하이엔드로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해안 1선으로 가야 되죠. 그러면은 지금 2018년도 때 지금 보시면은 이게 안전진단에서 탈락했습니다. 이게 시범 케이스로 탈락한 경우예요. 그럼 유비치 같은 경우는 다시 지금 안전진단을 도전해야 됩니다. 2030 도시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차피 구역을 설정해서 묶어야 되죠. 그러면은 유비치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반도보랑 무조건 묶어야 됩니다. 네. 무조건 묶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유비치만 단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구역 설정을 해갖고 타당성 검토를 받게 되면은 차후에 이제 재건축됐다. 나중에 문제가 되냐면은 반도보라의 쪽에서 여기서 무슨 뭐 이끌어가는 사람 조합장이라든가 준비위에서 강하게 치고 나가는 사람들이 만약에 앞에 상가를 묶어갖고 설득을 해갖고 묶어갖고 이거를 여기서 뭐 현금 여기 보시면 있죠. 기부 체납 25%죠. 삼성주거지가 15%고 준주거지가 25% 기부 체납이죠. 기부 체납 때려버렸고 준주거지 만들었고 이 두 동짜리 올려버리면은 유비치 자체는 완전히 이거는 간섭 조망이 됩니다. 조망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유비치는 반드시 반도보라를 묶어서 진행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보시면은 501동은 50평부터 해서 70평까지 이렇게 대형 평수가 있죠. 대지 지분이 굉장히 크죠. 자, 반도보라 입장에서는 대지 지분이 작죠. 네, 대지 지분이 작은데 앞선에 1선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개 다 묶게 되면은 대지 지분이 크다고 앞으로 못 옵니다. 대지 지분이 크다고 앞으로 못 와요. 왜 그러냐면은 이쪽은 반도보라 같은 거는 자, A 아파트, B 아파트가 있는데 A 아파트가 반도보라라고 치고 B 아파트가 유비치라고 친다고 했을 때 A 아파트, B 아파트가 새로 건축물을 만든다. 합의하고 묶는다고 해서 A 아파트에 있는 그 대지 지분이 작은 거를 뒤로 보내고 뒤에 B 아파트 501동 이제 이게 대지 지분이 크면서 앞으로 바꾼다. 이게 두 개 왔다 갔다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이거 법적으로. 못 바꿔요. 대지 지분이 크냐고 앞에 오고 대지 작도 뒤로 못 갑니다. 이거는 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문제가 그 같은 경우는 이제 포장마차 경우도 많았어요. 자, 허가를 받고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허가를 받고 포장마차를 하는 경우 많죠. 포장마차가 허가를 받고 하는데 구청에다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일선에다가 모서리에다 포장마차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옆에 이제 모서리가 아니고 옆에 한 두 블럭 정도 한 3m 정도 뒤에 포장마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포장마차가 구청에다가 돈을 좀 때려받고 자기는 많이 한다. 이거 뭐 매출도 높으니까 우리가 좀 신고를 많이 해서 해준다 해서 앞쪽으로 옮기고 싶다. 포장마차도 여러분들 보시지만 자기 땅이 아니죠. 근데 포장마차도 2년 정도를 점거 점유하게 되면 상법상으로 이거는 못 바꿉니다. 네, 점거권을 인정받기 때문에. 근데 이 반도보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점거를 지금 30년 이상 했죠. 네. 근데 여기서 대지 지분이 많다고 해서 앞으로 못 오냐? 이 경우는 앞으로 오려고 그러면 반도보라에서 협의를 하고 반도보라에서 허락을 해야 돼요. 대지 지분하고 상관없습니다. 중층 재건축은 마찬가지죠. 중층 재건축은 보시면은 동이 높을수록 동이 층이 높을수록 우선권을 가지고 대지 지분이 높을수록 우선권을 가지는데 이미 점거가 된 상황에서 남천 반도보라가 점거가 된 상태에서 층도 낮고 대지 지분이 낮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앞뒤로 역전을 못 시킨다. 이건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반도보라 같은 경우는 이거를 자기가 토지를 내주고 뒤로 가라 그러면 반도보라 합니까? 안 하지. 그럼 반도보라 우리가 구역을 설정해서 같이 가는데 반도보라 이 조합장이 이거를 뭐 입주민 회장이란가 이 사람이 멍청해갖고 우리 묶어줄게. 그리고 우리 뒤로 가줄게. 그렇게 하면 이게 반도보라는 안 되죠. 이거는 반도보라가 조망권이라든가 앞에 반도보라는 일선에 있기 때문에 이 조망권하고 관계없습니다. 반도보라에서는 보시면은 조망이 있는 세대도 있고 없는 세대도 있지만 이거는 1차적으로 일선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이 앞쪽으로 배정받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이거는 유비치에서는 무조건 인정을 해줘야 된다. 반도보라. 그렇다면 유비치에서 어떻게 인정을 해주냐? 너희들의 대지 지분을 넓혀주거나 지금 30평인 세대를 뒤쪽으로 가는 조건으로 해서 10평 정도 40평 정도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501동과 301동이 섞어서 가야 됩니다. 섞어서. 그게 용산에 있는 산호아파트 경우죠. 두 단지를 산호아파트 경우는 앞에는 보시면은 작은 평수의 아파트고 뒤에 501동짜리 같은 경우는 대형 평수의 아파트가 있는데 이걸 재건축하다 보니까 앞뒤로 바꾸자는 게 이게 안 됩니다. 앞쪽에 있는 세대가 허락을 안 해줘요. 대지 지분이 낮아도. 그래서 결국에 협의가 된 게 뭡니까? 작은 평수와 큰 평수를 묶어가지고 같이 조망으로 가자. 이래 된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 조건으로 밖에 안 돼요. 유비치는 반드시 반도보라 묶어야 됩니다.
예, 나중에 이게 조망가습이 앞에 건물이 어떻게 들어설지 모르기 때문에 묶어야 되는데, 유비치 입장에서는 반도브라한테 제시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해안 일선 라인을 보장해 주든가, 아니면은 여기에 대지 지분을 더 넓혀갖고 평수를 더 늘려가지고 이거를 유비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줘야 돼요. 아니면 이게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은 반도브라는 시행사가 뭐 들어와서 이 진짜 묶든지, 이거를 강력하게 추진력이 가능한 사람들이 나타나갖고 이 일대 다 묶어갖고 준주거지 만들어가지고 조만간서 그냥 만들어버리는 게 나아요. 뒤에 보상을 해주고 현금 보상해주고,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면 뮤비치는 무조건 해주는 게 낫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협진탕도 마찬가지죠. 협진탕은 옆에 묶어서 단독 지금 하고, 뭐 준주거지로 지금 이쪽은 준주거지로 기부 체납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죠. 양옆이 상업지입니다. 양옆지 상업지 준주거지 때문에 이거는 준주거지가 되는 게 형평성을 맞아요. 그러면 수영구청이나 그 부산시 갖고 무조건 준주거지 해달라면 해줍니까? 안 해주죠. 기부 체납 해야죠. 현금 기부 체납 해갖고 땅 기부 체납 25% 맞춰갖고 때려 부어가지고 해야죠. 그 분양세대 늘리면 되죠. 부동세대 팍 늘어나죠. 자, 여기서는 단독으로 추진하죠. 협진태양은 단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옆에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죠.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게 진주봉항입니다. 진주봉항. 자, 진주봉항이 문제가 되는데, 이 진주봉항은 어떻게 됩니까? 협진이 단독으로 추진하게 되면은 진주봉항 이곳은 사지가 됩니다. 죽을 사자, 땅지자, 사지가 돼요. 이거는 지역건설사도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이 아파트는. 진주봉항 자리는 아무 의미 없는 지역이 됩니다. 그러면 나홀로 아파트가 되는데, 이거는 나홀로 아파트가 됐을 때 이 땅이 의미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이건 이군이라든가 지역건설사도 안 들어와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진주봉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주봉항하고 협진태양을 단독으로 두 개 다 묶는다 해도 진주봉항은 협진태양 자리로 못 들어갑니다. 이쪽이 대지분 크다고 해도. 왜 그러냐면 진주봉항은 층이 낮죠. 협진태양보다. 층이 높은 게 우선권입니다. 자, 그런데 대지 지분은 같은 30평 기준으로 했을 때 같은 30평도 아니고 면적은 또 여기 비조망 세대가 있죠. 협진태양의 30평은 면적도 작은데 무선으로 가지는 추첨의 우선권은 뭐냐 그러면은 진주봉항이 가지는 대지 지분이 크다는 것밖에 안 돼요. 자, 대지 지분이 크다는 거는 같은 조건일 때 추첨의 우선권을 가진다는 겁니다. 같은 조건일 때. 자, 두 단지가 묶게 되면은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제자리 재건축이라고 했죠. 제자리 재건축. 99.99%의 제자리 재건축이다. 진주봉항 자리에 건축물 하나 만들고 1동, 2동 자리에 건축물 하나씩 만들어 갖고 똑같은 위치에 건물 3개를 만들어 버려야지 이게 나중에 분란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재건축, 중층 재건축의 제자리 재건축의 핵심이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중층 재건축과 저층 재건축을 섞을 때 100%는 다 제자리 재건축으로 간다. 그러면은 진주봉항은 어차피 협진태양과 묶더라도 그 자리가 제자리가 되고 단독으로 추구하게 되면 이게 사지가 되어서 죽어버리고, 그럼 진주봉항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협진태양이 단독으로 옆에서 묶어갖고 재건축을 하는데 옆에서 빨리 갖고 얘기를 해야죠. 이 준비위원장 찾아갖고 우리 같이 하자. 제자리 재건축을 하자고 해갖고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안 그러면 진주봉항은 사지가 됩니다. 더욱 심각한 건 뭐냐 그러면 협진태양이 단독으로 추진해갖고 조합이 설립이 되면은 진주봉항은 땅값이 그냥 여기 아파트 값을 폭락을 해버려요. 아무도 의미가 없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건 죽어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진주봉항은 무조건 이 협진태양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진주봉항에서 우리가 대지 지분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가겠다. 이건 안 돼요. 이건 왜 안 되냐? 판례 때문에 안 됩니다. 대법원 판례 때문에. 이미 점거를 하고 있는 해안 일선에 점거를 하고 있는 30평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점거와 점유 때문에 이건 못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건 100% 제자리 재건축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대지 지분을 우겨야 됩니다. 우길 때. 층도 낮은 상태에서 면적도 작고 층이 높은 게 우선권을 가지죠. 설득력이 전혀 없다. 그래서 지금 협진태양이 지금 단독으로 추구를 할 때 지금 빨리 들어가고 진주봉항이 빨리 준비위원장 찾아가지고 입주민들이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거를 난리쳐갖고 해가지고
세 개 다 묶어가지고 해갖고 이거는 하이엔드로 가야 됩니다. 빨리 하이엔드로 가야 돼요. 예, 부산 채집 하이엔드로 가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협진태양은 진주봉황을 굳이 묵자할 필요는 없죠. 우리 잘하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진주봉황이 우리 같이 묵자, 제자리 재건축으로 우리 같이 하자 그러면은 협진태양 입장에서는 또 마다할 이유가 없죠. 동이 또 늘어나니까. 예, 굳이 넣을 필요도 없고 마다할 이유도 없다. 그렇다 그러면은 진주봉황의 소유자분들, 입주민들은 한시가 급하다. 빨리 가서 제자리 재건축. 어차피 이거는 제자리 재건축이다. 제자리 재건축이든 아니든 간에 이미 정보와 점유 때문에 이거는 앞뒤 못 바꿉니다. 이거는 대법원 판례 때문에 안 돼요. 지금 삼익비치도 마찬가지죠. 삼익비치 301동 자리 가고 있고, 뒤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끝에 있죠. 215동, 213동 있죠. 이거는 뭐 43평, 47평 있죠. 그리고 311동, 312동 있죠. 요 자리는 53평이죠. 여기 대지분 크죠. 여기 대지분이 2배가 넘죠. 301동. 그럼 요 뒤에 자리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301동 자리 못 와요. 절대 못 옵니다. 추첨이 그렇게 안 갑니다. 이거는 제자리 재건축이죠. 분양 세대가 크진 않기 때문에 이게 못 갑니다. 201동 자리에 여기서 보시면은 312동, 311동이 310동, 309동 요 자리에 보시는 53평이 201동은 뭐 43평, 47평 자리가 이건 대지분 크죠. 자, 그래서 우리 대지분 크니까 우리가 201동 자리 가기 때문에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이거 상법상으로 못 가, 이건 못 가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못 갑니다. 절대로. 자, 아시겠습니까? 분양 세대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거는 더 보호를 받게 돼 있다. 이게 대법원 판례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진주봉황은 하이엔드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협진태양에 가갖고 제자리 재건축에 빨리 합의를 해갖고 이거는 다시 지금 세 개 다 묶어갖고 안전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타당성금도 받아야 되고, 예, 고집을 피울 게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진주봉황은. 이 진주봉황 입주민들이 다 죽습니다. 나중에 다 죽어요. 아시겠습니까? 유비치도 마찬가지예요. 유비치는 지금 빨리 그 타당성금도 동의서 받아야 됩니다. 지금 옛날 2년 전에 지금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안전진단 얘기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고 이게 반도보라를 무조건 묶어야 된다. 반도보라 입장에서는 어떠냐? 유비치랑 합의할 때 우리가 땅을 내주는 조건으로 평수를 늘려달라 이렇게 조건을 걸어야 됩니다. 왜? 점유와 점거 때문에 안 됩니다. 이 501동에서는 반도보라가 앞에 있다고 해서 대지집을 그래도 앞뒤 못 바꿉니다. 이거는 예, 절대 못 바꿔요. 예,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절대 못 바꾼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고, 자, 남천동에서 보시면은 3호가든이 좀 아쉬웠지만 3호가든은 차라리 반쪽짜리 뭐 하이엔드라도 가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네, 반쪽짜리 하이엔드로 가고 브랜드라도 사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자, 안에 내부 자재라도 독일제 고급 마감으로 하는 게 낫다. 예, 그러면 이 일대가 완전히 지금 3호가든이 집중될 수도 있고, 자, 남천동도 마찬가지죠. 삼익비치하고 삼익타워, 대연비치 왜 지금 하이엔드로 안 갔냐? 이 조합장들 뭐 했냐? 나는 정말 아쉽습니다. 이 좋은 입지 해안 일선에다가. 자, 입주민들은 왜 지금 조합장이라든가 준비위원장부터 시작했고 왜 제기를 안 했냐? 10년, 15년 동안 뭐 했냐? 그리고 유비치도 지금 계속 건강했지만 유비치도 남천 반도보라와 빨리 지금 구역 설정 타당성 이거를 합의를 해가지고 하이엔드로 빨리 가라. 그리고 협진태양이죠. 그 남은 거는 이제 하이엔드로 갈 수 있는 아파트는 협진태양하고 유비치밖에 없죠. 반도보라. 그럼 협진태양도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지금 하이엔드니까 진주봉황은 빨리 들어가라. 이거 우리 묶어가서 하이엔드로 가자. 빨리 들어가자. 제자리 어차피 제자리 재건축이니까 빨리 들어가자. 합의해갖고 구역을 만들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진주봉황은.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 이제 남천동에서도 부산에서는 이제 남은 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이엔드가 협진태양하고 유비치 반도보라. 네, 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전략을 짜는데 도움되시기 바라고, 3호가든도 어느 정도는 저는 무조건 하이엔드 안 한다. 그냥 프리미엄으로 가자. 이 방법보다는 어느 정도를 구색을 좀 맞추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된다. 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